안녕하세요. 돈 버는 ETF 이야기하는 ETF 읽는 시간의 희찬입니다. 현재 저는 대략 5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달러 자산에다 넣어둔 상태인데요. 외화 RP와 달러 현금에 247만 원 정도 넣었고 국내 주식이라고 적혀 있지만 국내 상장 달러 관련 ETF에도 245만 원 정도 투자해 놓은 상태입니다. 왜 저는 주식이 아니라 달러에 이렇게 집중적인 투자를 했을까요? 오늘부터 달러 투자에 대한 4편의 시리즈를 시작할 건데요. 총 4편에 걸쳐서 제가 왜 달러 투자를 고집하는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달러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과 제가 어떤 달러 ETF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 달러 실제 수익률에 대해서도 모든 걸 공개하겠습니다. 그러니 빠르게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미리 눌러 놓으시면 좋겠죠? 이번 시리즈는 총 4편으로 현재 달러가 약세인 이유 그리고 달러가 강세가 될 수 있는 두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왜 하필 달러인지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저는 차트를 분석하면서 투자를 하지는 않고 있어요. 실제 경제 지표를 바탕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편에 나오는 모든 분석 내용이 경제 지표에 대한 내용이고 4편의 영상 모두 시청하시게 되면 정말 무수히 많은 경제 지표를 볼 수 있는 방법도 알게 되실 거예요. 한두 개의 경제 지표가 아닌 정말 많은 양의 경제 지표를 보여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경제 분석을 공부하고 싶은 분들한테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내용인 현재 달러가 약세인 이유에 대해 한번 알아볼게요.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지수를 통해 현재 달러 수준을 보면은 최근 급격하게 달러 가치가 하락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이유로 달러가 이렇게 하락을 했을까요? 사실 그 이유는 모두가 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물가가 많이 하락했기 때문이에요. 미국의 전년 대비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면은 9%까지 올라갔던 물가가 현재는 3%대를 보이고 있어요. 최근에 발표된 수치를 보면은 이전치 4%에 예측치 3.1%, 이 둘을 모두 하회한 3%대의 물가가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2% 후반쯤 나오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전치가 4%인데 1%가량 하락을 했으니까 그 물가 하락 속도가 엄청 빠르단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 근원 소비자 물가의 하락이 이번 달러 하락에 큰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 근원 물가의 하락이 매우 느리고 더뎠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전치와 예측치를 크게 하회한 4.8%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는 근원 물가도 잡혔다 이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최근까지 미국의 물가가 쉽게 내려오지 못했던 이유는 서비스 물가와 주거비였습니다. 실제로 몇몇 개의 서비스 물가 흐름을 보면은 하락 전환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주거비인데 주거비도 하락 전환했습니다. 주거비 흐름을 보면은 최근 이렇게까지 올랐다가 이렇게 꺾인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제 주거비도 하락할 거란 전망이 생기면서 미국의 물가가 드디어 제대로 잡혔다 이런 인식이 매우 높아진 상태예요. 또 7월 13일 날에 발표된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도 이번 달러 하락에 큰 영향을 줬는데 전년 대비 헤드라인 생산자 물가 지수를 보면은 이번 발표가 0.1%가 나왔어요. 다시 말해서 생산자 물가는 거의 오르지 않았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근원 생산자 물가 하락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면서 생산자 물가를 크게 낮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생산자 물가 지수가 중요한 이유는 생산자 물가는 소비자 물가를 선행하는 특징이 있어요. 화면에 보이시는 그래프를 보면은 파란 색깔은 생산자 물가이고 빨간 색깔은 소비자 물가인데 두 그래프는 거의 동일한 움직임을 보이지만 자세하게 보면은 생산자 물가 지수가 좀 더 먼저 반응을 하고 또 변동성이 더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생산자 물가가 소비자 물가를 선행할 수 있는 이유는 쉽게 생각해서 생산자 물가는 도매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소비자 물가는 소매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당연히 도매가가 하락하게 되면은 소매가도 하락하겠죠. 다만 어느 정도의 시차는 존재하기 때문에 소매가는 좀 더 늦게 하락합니다. 그래서 생산자 물가가 소비자 물가를 선행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 생산자 물가가 소비자 물가보다 변동성이 더 크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유는 생산자 물가는 원자재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에 그래요. 원자재는 변동성이 매우 높죠. 이런 변동성을 생산자 물가는 직접 받기 때문에 변동성이 높은 특징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만약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다시 상승하게 된다면 생산자 물가 또한 바로 반응할 확률이 매우 높고, 만약 생산자 물가가 원자재 때문에 반등을 했다면 얼마 뒤 소비자 물가도 상승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최근 물가가 빠르게 하락한 이유는 유가의 역기저 효과 때문인데 7월부터는 역기저 효과가 사라질 예정이에요. 그렇다는 말은 다음에 발표되는 물가 지수는 하락폭이 좀 더 둔화될 수 있고 오히려 반등할 수도 있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방향을 미리 전망하고 싶다면 소비자 물가를 선행하고 원자재에 대한 반응이 빠른 생산자 물가를 확인하면 됩니다. 또 달러 가치가 하락한 이유 중 하나는 중국의 물가도 한몫하고 있어요. 중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최근 계속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번에 발표된 수치는요 0%가 발표가 됐습니다. 다시 말해 소비자 물가가 전혀 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는 최근 몇 개월 동안 마이너스 하락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상승이 아닌 오히려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왜 달러에 영향을 주냐면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기 때문에 중국의 물가가 하락하면 수출되는 물건의 가격도 하락하게 돼요. 그리고 미국은 세계 최대 소비국이고 전 세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소비의 양이 대략 30% 정도 됩니다. 즉 중국에서 만들어진 제품은 모두 미국이 산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 건데, 당연히 중국의 수출 물가가 떨어지면 미국의 수입 물가도 떨어지겠죠. 그에 따라서 미국의 물가가 더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인하 확률도 더 증가할 것이고, 이러한 기대감에 따라 달러가 하락한 영향도 매우 큽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유로 현재 미국의 2년물 국채금리와 10년물 국채금리는 최근 계속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즉 금리 인하는 결국 달러 가치 하락을 불러오기 때문에 최근에 달러 지수가 이렇게 하락한 이유는 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물가가 더 하락할 확률이 높은데 그럼 달러는 더 약세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텐데, 그래서 제가 이번 시리즈 2편과 3편에서 수많은 경제 지표를 보여드리면서 이야기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다음 영상부터는 달러가 강세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도 도움이 됐고 앞으로의 영상이 더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